네. 자, 이제 박상민 씨 목소리 듣는 것도 오늘은 끝입니다. 오늘까지. 예. 이슈인 피플 2부 출발했고요. 자, 무엇을 도와주셔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 청취율 조사 전화 오시면 일단 공이 찍히면 무조건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YTN 라디오 94.5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인 피플을 듣는다고 해주시면 곱빼기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네. 아직도 커피 쿠폰이 배분 미수로 여러 장 남았다고 하시니까 많이 말씀 주시면 또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네, 근데 청취율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좋은 말씀 주시거나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최수영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슈앤 피플만 기억하셔도 괜찮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니까요. 네. 자, 오늘까지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아웅 현웅 아웅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버건디 컬러가 예, 가을가을합니다. 저는 와인색으로 얘기했는데 버건디라고 하니까 네. 뭔가 고급져 보이시는. 그 홈쇼핑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와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했다면서 한국군이 비행 주체라고 주장했다고요? 네, 조선중앙통신 그리고 노동신문의 오늘자 보도를 보면요. 무인기 사건 최종 조사 결과라면서 관련 그래픽도 실었고요. 분초 단위로 나눈 비행 이력이 또 표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의 주장을 보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가 지난 10월 8일 밤 11시 25분 30초에 백령도에서 이륙을 했고 북한으로 넘어온 뒤도 9일 새벽 이것도 분초를 나눠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외무성과 국방성 청사상공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주장은 비행조종 프로그램 안에 담긴 238개의 비행 계획과 이력을 분석한 결과라고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한국군의 무인기 도발이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재발할 경우에는 도발 원점이 영영 사라지게 될 거라면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에 대한 우리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12차례 이상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켰다면서 적반하장이자 후한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반응이 나온 이후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그러면 서울 상공에서 무인기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고 북한이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 한국군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렇게 또 담화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한국군의 소형 정찰용 드론과 유사한 형태인 건 맞지만 해당 무인기는 북한이 사진으로 공개했던 전단 뭉치를 달고 안정적으로 비행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저 소형 카메라 하나 정도만 달 수 있을 정도다. 사이즈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술책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 일본 선거 소식입니다.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19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4석을 확보했습니다. 기존의 247개석에서 50석 이상 빠지면서 단독 과반에도 실패를 했고요. 공명당과 함께 합치더라도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하는 215석에 그쳤습니다. 네. 자민당이 과반을 놓친 건 2009년에 15년 만에 처음이고요. 네. 이러한 결과는 역시나 작년 연말에 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148석까지 의석수를 크게 늘렸고요. 네. 이어서 일본 유신회가 38, 국민민주당이 28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민당은 일단 최대한 몸집 불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유신회 그리고 국민민주당과 연립을 시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정당 모두 다 선거 과정에서 자민당과 연합할 일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연립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말하자면 과반에 실패했으니까
취임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시바 총리도 조기 퇴진 내각제다 보니까 네. 조기 퇴진 가능성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중의원 해산 그리고 조기 총선을 결단한 이시바 총리에 대해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지난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 낙선했던 후보나 아니면 자민당 안에 있는 반 이시바 세력 등이 힘을 합쳐서 이시바 총리를 흔들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이시바 총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취임한 지가 한 달 정도가 이제 막 되어가는 상황인데 네. 만일 사임을 하게 된다면 역대 최단 임기 기록을 쓰게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짧았던 사례를 보면 1994년 소수 정당들이 뭉쳐서 만든 하네다 스토무 정권이 64일이었고요. 네. 자민당만 치면 1988년 우코 소스케 총리가 69일로 가장 아, 빨랐는데 예. 이제 30일 전후로 사임을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전망들 세상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꼽히는 게 자민당의 비자금 문제이고 이 문제는 뭐 그동안 누적되어 온 의혹이 한 번에 터진 것이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얘기 좀 해볼게요. 축제인데 지난 주말 경북 김천에서 김밥 축제가 드디어 열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김천 김밥 축제 제1회입니다. 네. 올해 처음 열린 행사인데 김천이 김밥이 유명했나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그렇죠. 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이 축제가 만들어진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천시가 공식 SNS를 통해서 김천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네. 하고 이미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다수의 응답자가 김밥 천땡이라고 네. 이제 응답을 한 겁니다. 너무 익숙한 상호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요. 시의 대표 이미지를 물었는데 어떻게 보면 분식집 프랜차이즈 같은 이름이 나왔으니까 네네. 조금 당황했을 법도 한데 김천시가 역발상으로 김밥 축제를 열기로 한 겁니다. 이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김천의 특산물 호두, 자두, 흑돼지 등이 들어간 김밥도 이번에 어머머. 선보이면서 많은 주목을 김밥 안에 흑돼지가요? 그렇습니다. 야. 열기도 했습니다. 호두도 들어가고. 네. 네, 많은 그 맛있는 재료들이 들어간 김밥들이 네. 이번에 선보였고요. 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열렸는데 시는 아무래도 1회 축제이다 보니까 네. 한 2만여 명 정도가 오지 그렇죠. 않겠냐라고 네. 예상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요 5배가 넘는 와.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야. 몰렸다고 합니다. 마케팅 성공했구나. 예. 관심 끌었네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네. 자, 근데 이제 시가 한 2만 명 하는 거는 1회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것 같은데, 근데 10만 명이 몰렸으면은 이거 좀 행사장이 좀 차질을 좀 빚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김밥 축제를 다녀온 많은 관광객들이 김밥 없는 김밥 축제였다. 저런 아이고. 이런 아쉬움을 내비치고 아이고, 있습니다. 네. 저런 예. 방문객 수에 비해서 키오스크도 적었다고 하고요. 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이미 재료 소진으로 마감한 부스들이 많았다고 어떡해. 합니다. 그 5배가 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장소도 좁고 너무 혼잡하다는 평도 있었고요. 네네. 결국은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으로 대신했다. 세상에. 네. 떡볶이만 먹고 간다. 이런 저런, 후기들도 저런.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김천 시민 중에서는요. 김천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몰린 건 처음 10만 명 봤다면서 네. 자부심을 또 표출하기도 했고요. 네. 실제로 또 김천시청 홈페이지에는 예상치 못한 인파에도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줘서 어허. 수고했다라면서 네. 주최 측을 응원하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되면 내년 예상 인원수를 더 추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도 기존 아니, 그러니까 왔는데 에이 나 내년에 안 갈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래 갈래 하는 사람 추측하기가 너무 애매해서. 그래도 큰일 났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소식을 듣고 호기심을 가질 것 같고 그러니까요. 내년에 관심을 한 번씩은 더 가질 것 일단 같아요. 많이 하셔가지고 남은 거는 김천시 시민들에게 드리면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죠. 다음 달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을 찾는 공모가 시작된다고요? 네, 다음 달 18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를 진행합니다. 네. 지금 주민등록증이요 1999년에 정한 디자인을 25년째 쭉 이어오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안전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련 토론회를 열기도 했고요. 네. 고민한 끝에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음흠. 디자인 공모에는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지만 일반 국민에게 의견을 받는 아이디어 공모도 네.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등록증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뭐 어떤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떤 게 뭐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공모한다고 해서 바로 디자인이 바뀌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비슷한 사례를 보면 우리 여권 디자인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여권 디자인이 바뀌는 데에도 한 10년 정도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모를 진행한다고 해도 뭐 바로 단기간에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한편에 이번 공모 소식을 듣고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 그게 왜 필요한데?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너무 오래됐다라는 것 외에는 지금 뭐 변경을 할 만한 이유가 딱히 알려진 게 없고 네. 위변조 방지 기능 등에 대해서는 2020년에 일부 강화하는 방안으로 변경된 바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세금 써서 변경할 필요가 있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일리 있는데요. 글쎄요. 또 좋습니다.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웅다웅 뉴스가 모두 정리가 됐고 이제 퀴즈가 남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김천 김밥 축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K푸드의 세계적 확산에 고무된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냉동김밥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명하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김밥엔 이게 딱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K푸드의 인기를 김밥과 함께 이것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김천 옆에 있는 구미에서 이것 축제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아하. 이게 무엇인지 주관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글자예요? 두 글자입니다. 어머, 전 떡볶이인 줄 알았는데. 근데 떡볶이는 아니구나. 아니, 배제. 배제. 두 글자. 두 글자입니다. 좋습니다. 자, 영과 날 못. 영양 과다. 날지 못하는 힌트 요청어도 어서 오세요. 제가 이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영양 과다가 됐어요. 얘가 칼로리가 조금 만만하지 않거든요. 야, 그렇죠. 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밥과 영혼의 단짝이고 네. 패스트푸드지만 한국인의 소울푸드 같은 거예요. 한국인이라면. 네. 그다음에 굳이 뭐 면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피해갈 수 없이 끓여 먹는 메뉴입니다. 이까지 하면 다 아시겠죠? 네. 두 글자. 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꼬불꼬불? 제 파마 안 했지만 꼴을 하거든요. 자,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 무료 YTN 실시간 댓글창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무료 이쪽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는 보내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